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소형 SUV죠. 바로 Q2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차량을 협찬해주신 바이에른 오토 장암 전시장의 우리 박선기 팀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Q2 외에도 아우디 차량에 평소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 박선기 팀장님께서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Q2 3호 TDI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우디의 Q2 소형 SUV죠.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폭스바겐 T로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차의 뭐 가격으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경쟁상도로는 미니의 컨트리맨 그리고 지프의 레니게이드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소형 SUV고 아우디 SUV 중에 가장 막내급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당찬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아우디의 자랑 중에 하나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 확실히 친척 동생격인 T록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전투적인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가시면 일단 사이즈는 소형 SUV답게 상당히 귀여운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차의 전장이 한 4200대로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미니 컨트리맨이라든가 아니면 지프의 레니게이드 이런 차들과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이 뒤로 가면서 이게 쿠페 라인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이 차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이 차량이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18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하다. 제가 이 Q2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후면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 아우디 같은 경우는 좀 조명 맛집, 디자인 맛집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이 Q2의 후면부 디자인은 너무나 좀 무난하다. 특히나 이 리어 램프가 좀 굉장히 작은 녀석이 달렸어요. 얘보다 좀 길게 안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좀 더 이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 실내는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이 좀 강해요. 굉장히 좀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아우디 SUV 중에서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급스러움이나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좀 투박한 그 옛날 방식의 실내를 갖고 있다는 점이 살짝은 아쉽네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도 괜찮고, 뭐 디자인적인 요소는 아우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조향 감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은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기판을 살펴보시면 일단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속도나 RPM 이런 부분이 다 한눈에 잘 들어와서 마음에 들고, 제가 항상 아우디 차량들을 리뷰할 때 뭐 기름 게이지라든가 이 수온 게이지가 이 양쪽으로 너무 벌어져서 이 한눈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이 속도나 RPM 게이지 바로 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구성이 좀 더 낫지 않나. 아쉽게도 이 Q2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우디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괜찮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데,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은 아쉽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이 디스플레이, 굉장히 작은, 지금 손바닥으로 거의 가려지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터치가 안 돼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송풍구 디자인도 일단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공조장치가 직관적인 물리 버튼으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는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물리 버튼이라는 점, 이렇게 주행하면서
조작하기에 상당히 마음에 든다는 점, 그래도 요 점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밑에 컵홀더 있는데 컵을 꽤나 잘 잡아주는 괜찮은 컵홀더가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기어봉이 굉장히 큼지막한 녀석이 달렸죠. 이 부츠컷 방식의 기어 레버, 많은 브랜드에서 이 기어봉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보기 힘든데, 일단 잡았을 때 느낌은 좋아요. 생긴 거는 너무 좀 투박하고 뭐 이렇게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는 맛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조정할 수 있는 조그 다이얼이 이렇게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명도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중앙의 수납 공간에 보시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지갑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는 점. 자, 그 다음 시트로 넘어오실 텐데, 이건 또 뭔가요? 시트가 일단 열선 기능은 적용이 돼 있어요.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스포츠 시트, 거기까지 마음에 드는데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시트가 적용이 돼 있다는 점. 자, 그리고 2열로 넘어가시면 제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했을 때 무릎 공간은 주먹이 반 개 들어가는 굉장히 좁은 2열을 갖고 있어요. 제키 기준으로 주먹 반 개가 어느 정도냐면, 이전에 레니게이트를 제가 시승을 할 때 카시트를 장착을 해봤죠. 카시트를 장착했을 때 아이가 앉기는 쉽지 않다, 그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체구가 굉장히 작은 여성분들이 그래도 앉기에는 괜찮다 수준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뒷좌석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 차는 거의 솔로 라이프를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옵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 또 이게 또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 있어요. 프리미엄 등급이지만 수동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 요 점에 있어도 살짝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열었을 때 용량은 405리터라서 일상적으로 뭐 솔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2열 시트가 폴딩이 돼요. 이게 2열 시트를 크게 사용할 일이 없다면 차라리 폴딩을 하고 짐칸을 좀 넓게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자, 이번엔 주행으로 넘어와 볼 텐데, 일단은 시트 포지션. 자, 이렇게 제가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춰서 앉았는데, 확실히 이게 SUV긴 SUV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단이나 이런 차량들보다는 좀 높은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고, 시야적인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뭐 전방 시야 굉장히 좋고,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측방 시야도 훌륭하고, 그리고 후방 시야 역시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야적인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2리터 디젤 엔진 플러스 7단의 DCT가 조합이 되어 있어서 출력은 150마력, 그리고 토크가 36.7 정도 되는 수준으로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출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로백 수준이 8.2초인데 제가 통상적으로 리뷰를 할 때 한 제로백 7초대에서 8초대는 뭐 폭발적인 가속력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한 가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주행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악셀 반응이 조금 굼뜬 편이에요. 지금 현재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밟아야 RPM이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DCT죠. 여기 또 7단의 DCT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변속 느낌은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올라갔냐. 통상적으로 DCT는 연료 효율이 좋고 변속 반응이 빠르긴 하나 그 저단이나 이렇게 변속할 때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Q2에 적용되어 있는 7단의 습식 DCT 좀 기술이 많이 물을 익을 대로 익은 것 같아요.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DCT답게 변속의 충격이 조금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 거의 자동 변속기 느낌이랑 거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 제가 개인적으로 파워트레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디젤 모델만 들어오죠. 이게 가솔린 모델이 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디젤 모델의 판매량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Q2 같은 경우는 35 TDI 디젤 모델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 요 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일단 연비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제가 좀 시내에서 운전하고 지금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18.5 수준으로서 역시나 놀라운 그런 연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고속으로 쭉 달려나가면 달려나갈수록 디젤의 특성상 연비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거의 18.7 거의 19km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정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가솔린 모델도 같이 들어왔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자, 아우디 Q2 35 TDI,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와인딩 코스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주행 질감은 그래도 제법 괜찮네요. 일단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가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고, 승차감적인 요소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경쟁 차종이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일단 지프의 레니게이드랑 비교를 하자면, 레니게이드 안녕. 뭐 엔진의 출력, 뭐 조향 능력, 기타 여러가지 승차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레니게이드보다는 확실히 한 급 위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미니 컨트리맨이랑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뭐 어떤 호불호냐면, 기본적으로 미니의 컨트리맨은 좀 스포츠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좀 단단한 하체를 갖고 있고 핸들링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에 있어서는 이 컨트리맨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일상적으로 타기의 부드러움에서는 이 Q2의 승리라고 보여져요. 확실히 이 조향 감각이라든가 이 반응, 그리고 승차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펀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리맨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일상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Q2가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일단 이 차는 전륜 구동이에요. 이 아우디가 자랑하는 쿼트로, 즉 4륜 구동 방식이 아니고 오직 전륜으로만, 앞바퀴 구동으로만 이렇게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조향 감각 세팅도 굉장히 잘 해놨고, 이 차에 또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또 적용이 돼 있죠. 그 세팅을 굉장히 잘한 탓인지 일반적인 전륜 구동 모델이랑은 다르게 그래도 좀 스포티하게 잘 돌아 나간다, 그리고 코너를 좀 잘 파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조금 인상적이에요. 자, 일단 주행 모드 다이내믹 모드로 달려보고 있는데, 일단 조향 감각이 상당히 괜찮아요. 확실히 이게 휠베이스가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향 감각 세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막 스포츠성이 엄청나게 강하다, 막 파고드는 느낌이 막 재밌다까지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하다, 좀 무시해서는 안 될 정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휠베이스가 짧은 탓에 뒷바퀴 조향이 아예 안 들어가죠. 이게 4륜 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뒷바퀴가 굉장히 잘 따라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악셀 반응이 조금 둔한, 좀 굼뜬 그런 느낌이 조금은 아쉬웠으나, 역시나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굉장히 즉각적인 악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요 점도 괜찮고, 생각보다 잘 달려요. 정말 기본기만큼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가 맞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이렇게 코너를 좀 거치게 들어가도 돌아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분명 전륜인데 뭔가 4륜 구동 같은 그런 안정감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제법 좋다. 그리고 변속에 있어서도 일단 7단의 습식 DCT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속 반응 기가 막히고, 이 정도 수준이면 와우, 그래. 이 웬만한 경쟁 차종들 뺨을 한 대씩은 때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주행 성능을 가졌다는 점. 급격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가도 롤에 대한 억제도 일단 굉장히 잘 해놨고, 정말로 주행 감각이 마음에 들어요. 이 차를 가지고 정말로 와인딩 와서 재밌게 타겠다 이런 느낌은 물론 아니에요. 그 느낌은 아니지만 정말로 뭐 긴급 상황이라든가 차량을 좀 급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우디의 Q2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차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 괜찮은데? 정말로 주행 퍼포먼스만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의 소형 SUV인 Q2 35TDI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좀 작지만 좀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외관이 좀 매력인 것 같고, 주행에 있어서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답게 기본기적인 부분이 괜찮아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고, 승차감적인 부분도 제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일상에서 주행하는 데는 충분히 괜찮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내는 너무나 좀 단순하고 옵션적인 부분도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차량이에요. 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 지금 프리미엄 등급 이 차의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리뷰를 보시고 이 가격을 딱 들었을 때 저 가격에 저 차를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딱 가격표랑 이거 차를 딱 타보면 이거 좀 오반데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아우디가 또 어떤 브랜드냐, 좀 폭풍 할인 이런 게 좀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제가 박성기 팀장님한테 그래서 이 차 가격을 물어봤어요. 팀장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할인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딱 지금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좀 그걸 듣고 나니까 그러면 좀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차 프로모션 굉장히 좋아요. 좀 상상 외로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박상기 팀장님 다시 한번 연락처가 나가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